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겼어요. 61살의 나이에. 그것도 묻지마 관광이란 곳에서요. 우리는 서로의 진짜 이름도 모른 채 하룻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부담감으로 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설렘이었는데 나중엔 악몽이 됐죠. 그 사람이 제 동생 병실 앞까지 찾아왔어요.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죠.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던 내가 단 한 번 나를 위해 산다는 게. 그런데 그 후회스러운 하룻밤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립습니다. 저는 한서정입니다. 서울 망원시장의 골목길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떡을 찢는 기계 소리와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3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떡집은 이제 망원시장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61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병원에서 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없으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떡을 포장하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떡집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한 달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은 평생 미뤘지, 가족을 위해 살았지, 그리고 남은 건 무엇일까? 전화벨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친구 유네미의 목소리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혜미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혜미야,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혜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근데 서정아, 너 요즘 어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 뭐. 동생 병원비에 큰오빠는 또 유산 문제로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내가 뭘 가져갔다고 그러는지. 서정아. 혜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너 그렇게 계속 살면 언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다 끝낼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도구로만 쓰이고 끝나는 건가 봐.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미가 갑자기 톤을 바꿔 말했습니다. 서정아, 그 묻지마 관광 있잖아. 우리 전에 TV에서 봤던 거. 너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제 손이 떡 반죽을 만지다 멈췄습니다. 묻지마 관광.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여행 코스였습니다. 진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과거도 직업도 모든 걸 내려놓는 여행. 아, 그거.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묻지 않는다는 그 여행 말이지. 솔직히 몇 번 생각은 해봤어. 누군가의 딸도 언니도 떡집 주인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혜미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2박 3일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여행. 서정아, 넌 평생 그런 시간 없었잖아. 이번엔 꼭 가봐야 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떡집을 지키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고 제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생각만 했지 실제로 해볼 용기는 없었어. 가게도 봐야 하고. 혜미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코스가 있어. 내가 너 대신 예약해놨어. 이번엔 무조건 가야 해. 서정아, 평생 남들 신경만 쓰다가 정작 너 자신은 언제 돌보려고?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그런 게 가능할까? 시장의 소음 속에서 저는 꿈꾸듯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는 여행. 잠시나마 한서정이라는 사람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혜미야. 그래, 한번 가볼게. 어차피 평생 나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번 한 번쯤은. 전화기 너머로 혜미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서정아, 후회 안 할 거야.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는 거야. 알았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괜찮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낯설지만 달콤한 감정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방을 제 자신만을 위해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떡진 문을 닫으며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번 한 번만은 저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름도 과거도 가족도 묻지 마세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은 그저 여행자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한서정이 아니야. 그냥 여행자일 뿐이야.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붙였습니다. 윤서라고 적힌 이름표. 혜미가 추천해준 가명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지만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첫눈에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젊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그냥 창밖을 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나눠보세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있는 여행입니다. 진수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중간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평소에는 마시지 않는 커피였지만 이 낯선 여행에서는 저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들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수 씨였습니다. 그가 재빨리 손을 뻗어 제 커피잔을 받쳐주었습니다. 몇 방울이 튀었지만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니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 혹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도착하면 숙소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에게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이 여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아닌가요? 입술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함께하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펜션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짐을 풀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저녁 약속으로 들떠 있었죠.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니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썼고 혜미가 선물해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펜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진수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가실까요? 근처에 조용한 와인바가 있대요. 걸어가는 동안 선선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짙은 소금 냄새와 함께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바는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붉은 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규칙을 어기시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과거 광고 디자이너였어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중이랄까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윤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해요. 오래 했죠. 떡집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넘겼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습니다. 진수 씨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풍경을 공유했습니다. 아름답네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나 과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 없이도 음식 취향, 좋아하는 계절, 여행 경험 같은 가벼운 주제로도 충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묻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실 때쯤 진수 씨가 문득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이상하게 누나 같으면서도 좀 다르세요. 편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편한 존재라니 몇 년 만에 듣는 말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빨리 감정을 추스르려 와인잔을 들었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수 씨가 그것을 알아챘는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차가우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와인바에서 나와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진수 씨와 나란히 걸으며 별을 보는데 어깨가 우연히 스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바비큐 파티가 있다고 하네요. 같이 가실래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네라는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비큐 파티는 펜션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진수 씨만 보였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네요. 자리 맡아뒀어요. 음식과 술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른 여행객들과 가볍게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는 묻지마 관광의 규칙 덕분에 모두가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어색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묘하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수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 걷죠? 밤 공기가 좋네요. 마당을 벗어나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긴 빗줄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어느새 진수 씨의 손이 제 손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잠시 주저했지만 곧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해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진수 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30년을 보낸 떡집 아줌마가 아닌 그저 윤서라는 한 여자로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가족도 아니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상인도 아닌 오직 나였습니다. 진수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 깊고 진하게 빛났습니다. 윤서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우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지, 제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같은 건 숫자에 불과해요. 윤서 씨의 눈빛, 말투, 모든 게 아름다워요. 별빛 아래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을 때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언니도, 누군가의 종업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존재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진수 씨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 61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바닷가의 별빛 아래 키스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진수 씨와의 기억은 달콤한 비밀처럼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의 규칙을 깨는 순간이었지만 어느새 우리 사이엔 그런 규칙이 무의미해져 있었습니다. 진수 씨에게 제 진짜 이름이 한서정이라고 밝혔고 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달콤했습니다. 통화와 문자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떡집 일이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면 항상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심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우리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다시 윤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아파트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함이 저를 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했습니다. 매일 만나자고 했고 제가 바쁘다고 하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해요? 누구랑 있어요? 왜 답장이 늦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 생활에는 떡집도 아픈 동생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망원시장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길 건너에 서 있던 진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진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서정 씨 사는 동네도 궁금하고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떡집 위치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진수 씨, 제가 말한 적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망원시장에 떡집은 몇 개 없으니까. 그날 이후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2번 확인하게 되었고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 씨와의 만남도 점차 줄이려 했습니다. 바쁘세요? 왜 자꾸 피하는 것 같죠? 전화로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게 일이 많아서. 정말요? 어제 본 것 같은데. 다른 남자랑 있지 않았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는 혜미를 만났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점점 진수 씨의 행동은 집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응답하지 않으면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가끔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서정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여행지에서 만났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달콤한 추억에서 무서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이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집착은 심해져 갔지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떡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정 씨, 빨리 오세요. 막내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동생의 간병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앞치마도 벗을 새 없이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택시 안에서 마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최근 상태가 나빠졌지만 발작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술비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입구에서 그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진수 씨는 저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정 씨, 나 계속 기다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시선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 건지, 어떻게 제 동생의 입원 사실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응급실에 온다는 걸 알았어요. 간병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제 전화를 도청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간병인을 미행했던 걸까요? 응급실 복도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뒤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오빠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작은 오빠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큰오빠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진수 씨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남자친구냐? 그 질문에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감 있게 큰오빠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 씨. 아니에요.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아한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작은 오빠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고 큰 오빠의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뭐야? 누구길래 여기 있는 거야? 큰 오빠가 재차 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남자라고? 한 달 넘게 몰래 만나온 사람이라고? 아니면 이제는 스토커가 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정 씨와 특별한 사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제 비밀스러운 삶과 가족이라는 현실이 이렇게 충돌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주변 소리는 들리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가족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서정 씨 가족분들이신가요? 환자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의사의 말이 들려왔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수 씨의 존재,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동생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도는 진수 씨.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서 괜찮을까요? 1시간 후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진수 씨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 일을 계기로 더 깊은 관계를 원할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진수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밤은 그냥 내 인생에 한 번쯤 있을 법한 착각이었어요. 난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제 삶은 물론 가족들까지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착각이라뇨?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착각이었다고요? 진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정 씨, 나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진수 씨,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병원에 나타난 것, 제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그건 너무 심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삶에 들어온 거예요. 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추억은 이미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진수 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의 손을 떼어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제 집 현관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미였고 다음에는 백합 그리고 달리아. 카드에는 항상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꽃다발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집 앞뿐만 아니라 떡집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변명을 해야 했고 밤에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다음 날 더 이상 꽃다발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편함에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편지를 열어보니 그의 정갈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그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나는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이너스 진수.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기억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와의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망원시장의 골목길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큰오빠와의 유산 문제도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병원에 있던 막내 동생은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조금은 줄었죠. 떡집 앞에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혜미가 준 아이디어였어요. 서정아, 가끔은 쉬어가면서 일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제자리였습니다. 오늘도 떡을 준비하고 난 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자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바다 앞에서 진수 씨와 함께했던 시간. 그 기억은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밤을 후회하진 않아. 한 번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본 거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비록 그 후의 일들은 힘들었지만 그 경험 자체는 소중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이후 진수 씨는 정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 했습니다. 어르신이 떡집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떡을 찾으세요? 인절미 좀 주세요. 손주가 오는데 인절미를 좋아해서. 인절미를 포장하며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유난히 밝아 보이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손님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떡집을 열었고 반죽을 했고 햇살을 느꼈을 뿐인데 그냥요. 오늘 반죽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별거 있어요? 그냥 오늘 반죽이 잘 되면 그게 행복이죠. 손님은 웃으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맞아요. 작은 행복이 모여야 인생이 행복한 거지. 손님을 배웅하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혜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미야, 요새 어때? 서정아, 잘 지내지? 떡집은 어때? 바쁘지? 응, 그런대로. 있잖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어디 가자. 어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다 보러 갈까? 나 혼자는 아니고 너랑 같이. 전화 너머로 혜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지. 내가 운전할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오늘도 떡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잠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편안해 보였습니다.